덕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일전 영상에서 2022년 기획으로 해서 다시 한번 그 방문 요양 실제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때 충분히 창업할 만한 사업인가 이에 대한 영상으로 초기, 중장기까지 아마 영상을 올려드렸을 겁니다. 그 영상 다 보고 오셨죠? 안 보고 오셨다고 하면 꼭 보고 오시고요. 이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생각보다 이 방문요양 창업 시장이 쉽지가 않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내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시간을 소모하면서 하는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그런 사업이다. 그걸 알고 창업하셔라 라는 그런 의미로 영상을 찍어드린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상담을 좀 해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문 요양을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쨌든 성공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전략으로 추가적인 중장기 전략,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가이드라인대로 1편, 2편에서 어르신 65명 정도를 모셨다. 뭐 딱 65명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사업이라고 할 만한 정도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기관들에 대해 중장기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업을 시작하면 끝을 봐야죠.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제가 정보를 드려보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 다음에 좋아요,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가정을 해놨죠. 우리에게는 65명의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미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한 2년간 열심히 돌아다녀서 어르신을 수급하고 나를 의지하는 센터장님을 의지하는 어르신을 65명을 모신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전략, 아주 단순한 전략인데요. 첫 번째 전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 방문요양의 수익 구조를 잘 살펴보세요. 이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더 많은 어떤 물론 뭐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사무실 규모를 키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최초에 10평 정도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교육장을 따로 만들지 않는 한은 사무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임대료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종이나 이런 부분들 더 쓸 수는 있겠지만 실제 사무용품 비용이라든지 어떤 비용에 대한 부분, 경비 처리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변동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한 분이 계시나 30분이 계시나 100분이 계시나 막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마어마한 경비 차이가 나진 않는다. 대신 어르신 선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차이가 나고 직원분들한테 주는 선물이라든지 아니 복지에 대한 비용들은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진행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뭐냐면 단순해요. 어르신을 늘리는 겁니다. 어르신을 늘려요. 근데 어르신을 늘리는데 우리가 지금 65명까지 모시는데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2년간 정말 아껴가면서 하나하나 발품 팔아가면서 그렇게 어르신을 모셔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르신이 100명, 120명, 130명, 140명, 150명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이 한 분당 한 분당 수익 구조는 많지 않아도 전체적인 인원수에 대비해서 나오는 그 수익 구조가 굉장히 커지겠죠. 왜냐면 지출이 거의 일정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략으로 먼저 첫 번째로 꼽겠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1대1로 어르신들을 다 모집해가지고 지금 성공하신 분들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100명이 도전을 하면 그 중에서 도전이 실패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지루한 작업이고 지난한 작업이기 때문에 특히 영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못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3분, 4분으로 1년, 2년 가기도 하고요. 15명, 16명에서 포기하기도 하고 20명, 25명 됐을 때도 이제 다른 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그런 분들이 한 번에 우리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지는 않는데 그런 분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위에 있는 작은 장교양 기관들, 작은 방문요양 기관들 대표님들하고 인사를 하고 지내세요. 인사를 하고 지내시면 언젠가 기회가 옵니다. 여기서 전략적 인수합병이란 말을 쓸게요. 어려운 말로. 전략적으로 인수합병.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모집을 다른 분들이 하신 분들을 의존도를 나한테 끌어오는 방식으로 어르신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 120명, 130명에 다가와 가겠죠. 그리고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이
공단 사이트 네이버에다가 장교양 기간 찾기 검색해 보세요. 예, 검색하시면 공단에서 우리 집 주위에 있는 우리 기관 주위에 있는 장교양 기관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방문 목욕 검색하시고요. 주야간 보호만 하는데 검색하시고요. 복지용구 하시는데 검색하시고 방문 간호만 하는데 검색하세요. 그러면 다른 장교양 기관들하고 연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계. 물론 뭐 찾아가셔야 되고 인사도 하셔야 되고 그 대표님과 밥도 먹고 뭐 커피도 마시고 하셔야 되겠죠. 이게 인간적인 관계를 많이 만드시라 이거예요. 이렇게 만드시다 보면 이게 방문 요양 사업을 같이 하시는 대표님들 이라고 하면 물론 뭐 우리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넘겨주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사업을 하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방문 요양이 있다면 친한 분들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어르신들의 욕구가 방문 요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의 키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으로 혼자서 하는 그런 영업보다는 더 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한 번에 더 많은 어르신들을 이제 모셔올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첫 번째 전략에서 목표로 하는 바는 100명, 120명, 200명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면 어르신들이 많아지면 그에 따라서 관리하는 시스템 체계도 완벽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원래는 이제 20명, 30명, 60명까지는 시설장님이 센터장님이 직접 청구나 이런 부분들을까지도 완벽하게 다 하실 수 있을 테지만 일정 짜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사람이 100명, 120명, 200명 되는데 혼자 다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체계화된 인력을 만들어 나가는, 체계화된 사회복지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이 물론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완성만 되면 이 첫 번째 전략을 해서 100명, 120명, 130명, 200명을 만들기만 하면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수익 구조가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좀 올라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법령에 따라서 흔들릴 일이 작은 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르신들을 지금 현재에서 훨씬 더 끌어모아서 100명, 200명 끌어모으는 것이다. 네. 예. 두 번째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우리가 이제 방문 요양을 65명, 어르신들 65명을 지금 모은 상태예요. 그 모은 상태에서 어르신들이 이제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상담하실 때. 상담을 잘 들어보면 이거 방문 요양 말고 주간보가 있다던데 주간보 센터는 아는 데 없어? 방문 요양 하면서 주간보는 할 수 없나요? 나는 방문 요양도 받고 싶고 주간보도 받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고요. 목욕이라는 게 있다는데 어르신 목욕을 시켜드리는 너무 힘들어요, 보호자가. 그래서 이 방문 목욕은 안 하시나요? 이렇게 이제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복지용구를 혹시 어떻게 뭐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던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보호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답이 숨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욕구에. 어차피 우리가 방문 요양만 한다고 해서 다른 사업들을 손을 안 댈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한 사무실에서 이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만 제대로 기획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업들, 장교양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재가 사업들도 함께 병설해서 함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대표님이. 예, 그 같은 센터장님이 아래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옆으로 병렬로 아까는 이제 인원수를 많이 늘리는 직렬의 방법이었죠. 그게 아니라 다른 사업들을 추가해서 비용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업화하는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방문 목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방문 목욕, 사회복지사 인터뷰 이런 부분들을 다 보고 오셨다면 아마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대한 다들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방문 요양 65명을 모신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목욕을 원하시는 분이 반절이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방문 목욕이 상당히 인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기관에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어르신들이나 보호자가 목욕에 대한 욕구가 있다. 예, 그런데 그게 50% 이상이라고 하면 어르신 32분, 33분, 65명의 50%인 32명, 33분이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보통 방문 목욕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권합니다. 그러면 목욕을 했을 때 건수로 따졌을 때 보통 한 달이 4주 아니면 5주잖아요. 그래서 4.3주 정도 되거든요. 4.34, 5주예요. 4.34, 5주 곱하기 33, 32 이렇게 곱하면 아마 지금 제가 암산이 안 되긴 하는데 한 140회 정도 되지 않은가요?
139회? 140회 정도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140회의 목욕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량을 5천만 원, 6천만 원 할부로 해가지고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 150건, 160건만 넘어가면 그래도 방문 목욕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세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추가적인 요구를 더 상담을 하고 추가적으로 하게 된다면 차량 한 대에 200건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익 구조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문 목욕센터도 함께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을 활용해서 뭐 다른 영업을 하지 않고 욕구만 파악해서 방문 목욕 사업 하나를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어느 정도 투자 비용이 되신다면 주간보호도 옆에 병설하실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주간보호랑 사무실을 같이 쓰는 거겠죠. 예,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복지용구의 욕구가 많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면 복지용구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로 사업을 추가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방문간호를 추가해서 방문간호 사업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여러 사업을 한 번에 더 옆으로 병렬로 늘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의 사업 투자 시간 투자로 전체 여러 가지 3개, 4개까지도 사업을 한 번에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하면 정말 올라운더 성격의 이 센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방문 목욕과 관련해서는 이 실제 수익 구조가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지 제가 뒤에 기획을 또 따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 이제 사회복지 선생님 있잖아요, 우리 대웅 국장님, 네, 한번 초대를 한번 해서 실제 수익 구조가 150건, 200건 됐을 때 정말 어떻게 시뮬레이션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해당 영상의 뒷받침 자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전략 딱 2개 전략으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중장기 정도 됐다, 방문 요양이 중장기 정도 됐다라고 하면 인원수를 확 늘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존 전략이다. 그게 첫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명, 120명, 200명 대신 그때는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체계, 직원들을 교육하는 체계를 함께 해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직원이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방문 요양 100명, 200명도 정말 괜찮다. 근데 첫 번째 전략이 너무 사람을 모집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두 번째 전략을 쓰시면 돼요. 두 번째 전략은 이게 어려우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 방문 목욕이라든지 복지용구라든지 다른 사업들을 이런 구성만 제대로 돼 있으면 추가적으로 많은 비용 들이지 않고 지금 있는 어르신의 욕구를 파악해서 사업을 늘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익 구조를 낼 수 있으니까 좋은 중장기 전략이 될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천천박스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들 때문에 모든 얘기는 다 못 드렸는데요. 혹시 선배님들께서 공유해 줄 만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 고정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